수술 후에는 검사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뭐 어떻게 절개하시겠지. 뉴 브레스트를 언박싱 했을 때 좋아졌는데 (2026년 7월 2일) 목요일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성형외과 외래만 드레싱하고 여기 이렇게 배액관 꼬매고 다니다가 오늘은 수술 후 유방외과 처음 외래를 보고 왔습니다.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를 듣고 왔는데 좋은 소식 반, 이겨내야 될 소식 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한쪽만 있거나 그랬으면은 이제 한쪽만 숙제가 될 텐데 양쪽을 다 가지고 있었고 왼쪽은 특히 다발성으로 삼중음성이 있었고 한 2cm 정도 되는 덩어리도 하나가 있었고 오른쪽은 3에서 4cm 정도 되는 덩어리가 하나 있었고 그 덩어리가 호르몬 양성을 띠긴 했는데 호르몬 양성이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수치가 뜨잖아요. PR은 0, 제로였고 ER, 에스트로겐만 15%가 발현이 되어 있었는데 호르몬이 100 중에 15%면은 약한 호르몬 양성 왼쪽도 마찬가지로 다발성으로는 3중 음성이었지만 덩어리로 있는 애는 에스트로겐이 1%가 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3중 음성으로 저는 거의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술 전에 조직검사 결과였고 수술 후에는 검사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왼쪽 다발성으로 3중 음성이 있었고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1%가 발현이 되어 있던 약한 호르몬성 얘네들은 PCR을 받았습니다. 일단 박수. PCR은 완전 관해입니다. 한쪽이라도 이제 PCR을 받았다는 것에 기쁜 마음을 일단 첫 번째로 가졌고요. 근데 완치랑은 또 달라요. 유방암은 완치가 없기로 또 유명한 암종이기도 하고 항암 치료를 굉장히 힘들게 받았잖아요. 저는 정말 항암 치료가 힘들었거든요. 힘든 항암 치료를 겪으면서 항암제가 이 암세포를 박살을 냈다, 조져버렸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다발성으로 3중 음성이 있었고 2cm 정도 되는 덩어리 하나 있었던 얘는 박살이 났습니다. 오른쪽이 숙제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얘는 PCR을 받지 못했습니다. 잔존암이 남아있었고 항암치료 받기 전에는 사이즈가 3에서 4cm 정도 영상상으로 확인이 됐었어요. 수술하고 떼어봤을 때 2.1cm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고 얘는 특징이 KI67 지수라고 하죠. 암의 증식 속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91.2%로 좀 높았어요. 증식이 되게 빠르고 고약한 오른쪽이었는데 증식 속도가 79%로 줄긴 했지만 KI 지수 79%는 그래도 여전히 증식 속도가 높은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쪽은 잔존암이 있는데 오른쪽이 ER 15%가 발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도 약하게나마 호르몬이 있어서 호르몬 약 양성 이렇게 봤었는데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호르몬 수치가 ER이 2%로 나왔어요. 호르몬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줄었다고 얘기하면은 환우분이 아니신 분들은 줄은 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호르몬 치료가 안 듣는다는 뜻이기도 해서 PR은 그대로 0이고요. 허투가 제로였는데 1+가 되었습니다. AI에 검색해보잖아요. 그러면 허투 1+는 그냥 허투 음성으로 본다고 제미나이, 클로드, 챗GPT 이 세 친구가 똑같이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에 대해서 허투니 호르몬이 뭐 얼마나 발현됐느니 그 얘기는 오늘 유방외과에서는 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종양내과로 옮겨져서 치료 방향을 종양내과 교수님께서 설정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R이 2%고 허투가 1하고 플러스면은 허투도 음성으로 본다면 3중 음성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왼쪽은 완전 관해, 오른쪽은 여전히 이제 침유남이 남아있는 상태. 돌아오는 월요일에 종양내과 외래가 잡혔는데 가서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암세포입니다. 오른쪽. 물론 걔네를 떼내긴 했어요. 전절제를 했으니까 떼내긴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유방암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절제로 암세포를 이렇게 남아있는 2cm 걔도 제거를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항암치료를 마친 후에도 걔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다른 장기에 붙을 수도 있고 하는 위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런 상태입니다.
또 림프에 전이가 없다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표준 치료 트랙을 쭉 따라오면서 일단 가장 속상하고 충격을 받았었을 때가 사실 1위는 삭발했을 때였어요. 머리 쉐이빙 했을 때가 가장 충격이었고 그 다음이 진단 처음에 받았을 때 오히려 처음 진단 받았을 때는 그냥 어리둥절?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미쳤나? 참 어이가 없네 이런 생각 속상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 가장 막 진짜 눈물 나고 속상하고 막 이랬을 때는 머리 날라갔을 때 그때였고 그 다음 세 번째 속상했을 때가 수술이 지연됐을 때였어요. 마지막 항암 치료가 끝나고 4주 뒤에 수술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병원의 스케줄상 수술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항암 후 9주로 수술이 밀렸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병원에 컴플레인도 걸어보고 어떻게 수술 일정을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냐 하면서 목소리도 내보고 어느 날은 전화해서 제발 좀 수술 좀 당겨주실 수 없냐 애원도 해보고 그때는 정말 불안한 시기였어가지고 그때가 진단받았을 때 이후로 힘든 시기였다면 지금은 앞으로 빨리 치료를 받으면 되니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저는 성향이 치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 좀 저는 많이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결과가 좋은 거 반, 아쉬운 거 반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냥 덤덤했어요. 어차피 앞으로 또 남은 치료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랬고 마지막 선항암 끝나고 수술까지의 그 무치료 기간이 정말 힘든 시기이긴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오늘은 유방외과에 가서 대략적인 결과 들었고 교수님한테 감사드린 거는 제가 수술 전에 사실은 절개 이런 거를 막 찾아보진 않았어요. 뭐 어떻게 절개 하시겠지. 그냥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암세포를 빨리 박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후의 삶을 고려해주신 것 같아요. 가슴 여기 밑절로 절개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새로운 가슴 New Breast를 언박싱 했을 때 이렇게 언박싱해서 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어라? 상처가 없네? 그리고 더 커졌구나. 좋아졌는데 너무 신나. 절개에 대한 충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밑절로 이렇게 절개를 해주셔가지고 언박싱 했을 때 좋았다. 또 하나, 수술하고 입원했을 때 유방외과 주치 선생님이 팔을 귀에다 붙이라고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자라가 세일을 해서 자라 매장에 가서 막 옷도 입어보고 이러니까 옷걸이에 걸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몸을 옷에다가 집어넣고 하는 과정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재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정도 올라갑니다. 귀에 딱 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교수님한테 귀에 붙는 거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엄마가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갖다 붙이래요. 이 정도까지 됩니다. 팔, 지금 아프거든요. 여기가 짱짱하고 땡겨요. 양쪽 다 겨드랑이 생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자랑했더니 교수님이 더 열심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안 움직여 버릇하면 굳어져서 더 재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합니다, 요즘에. 앉아서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수술하고의 특성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은 어깨가 말려 있잖아요. 필라테스를 가면 필라테스 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를 펴주시잖아요. 근데 또 필라테스 센터를 나오자마자 또 어깨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늘려주고 펴주는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어깨 펴기, 그 다음에 등 세우기. 지금 여기 쿠션에다가 등을 댄 건데 등을 세우기 이런 연습을 합니다.